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블랙으로 인사드립니다. 1388년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는 명나라 요동을 공략하기 위해 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정 도중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여 고려의 정권을 장악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성계는 명나라와 전쟁 자체를 애초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쟁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들었고 후에 그의 위화도 회군을 정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위화도 회군 이후 정권 장악에 실패하였다면 그의 4가지 이유는 헛소리가 됐겠죠. 지금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큰 악재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여러가지 경제지표, 관련 뉴스가 시시각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지금 상황을 A라고 해석했다고 하면 이게 맞아야 훗날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처럼요.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뉴스를 가지고 저만의 방법으로 해석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이 좋게도 거의 다 맞고 있죠. 저는 다른 분석가와 다르게 단순히 뉴스와 경제지표만 보지 않습니다. 뉴스와 경제지표만 보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그럴싸하게 풀었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차트를 봐야 합니다. 제가 7월 15일 미국 주식 고점 진단드렸던 영상을 보셨나요? 이때 마치 이성계의 사불가론처럼 미국 주식 고점인 이유 4가지를 들었죠. 당시 영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인 분쟁을 더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기업의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차트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마지막 차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차트도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가지 기사나 경제지표보다 차트가 그나마 더 신뢰도가 높다고 봅니다. 이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개인의 능력이겠죠. 마치 물 흘러가듯이 차트를 통해 대응하면 됩니다. 저의 구독자님께서는 미국 주식은 고점에서 거의 다 파셨고 아마 지금은 비중 25% 정도 들고 계시겠죠. 나머지 75%는 안전자산을 들고 계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라면 일단 나머지 25% 파시고 관망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팔아도 수익일 테니 느긋하게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미중무역 합의가 나올 때 그 이후 주가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각자 판단하에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은 참고로 보셔야죠. 또한 오래전부터 장기 투자로 미국 주식을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셔야죠. 미국이 세계 넘버원을 유지하면 미국 주식 역시 세계 넘버원을 유지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미국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약달러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연준에게 꾸준히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쉽게 해줄까요? 8월 23일에 열린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과 다른 연준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리 인하라는 떡을 쉽게 줄 것 같지 않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제 위기가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되거나 제조업이 흔들거리는 등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여야 합니다. 이런 침체의 움직임은 주가 하락을 유발하겠죠. 결국 주가가 하락해야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주가는 급등하는데 금리는 내려간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거든? 기존과 다른 급의 협상을 할 거라 했거든? 그렇습니다. 하나의 뉴스를 보고 사람은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로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을 사야겠죠. 이런 분들은 댓글로 딴지 걸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미국 주식을 사세요. 원래 좋은 건 혼자 먹는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해 뻥카라는 거죠. 미중무역 전쟁으로 당장 주가가 빠지니 합의하는 척 하는 거라 봅니다. 여기에서 합의해버리면
트럼프는 1년 동안 뭐 한 거죠? 잘못하다가 재선도 실패하고 미국 역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 봅니다. 제가 트럼프라면 어떻게든 금리를 몇 번 더 내려서 중국발 경제 위기를 터뜨리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너무했나? 그냥 적당히 중국의 완전 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달러 인덱스가 높을수록 미국으로 자금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지금 98대로 다시 올라갔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칠 거라 봅니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약달러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올랐죠. 중국에서 자금이 다 빠져나와 미국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상한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완화됐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또 올랐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가요? 지금 위안화 가치와 유로화 가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점점 올라가는 중이죠. 중국과 싸워도 달러 인덱스는 오르고 중국과 화해해도 달러 인덱스는 또 오릅니다. 제가 트럼프라면 한마디 할 겁니다. 어쩌라고? 그럼 여기에서 다 포기하고 중국과 화해하고 금리 인하도 포기하고 이대로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바라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관세 폭탄이나 이에 버금가는 악재를 한방 터트려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국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악재가 흘러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미국 경제 고점 신호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비 때문입니다. 최근 8월 28일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역시 국가 경제는 위대해 보인다. 소비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의 지인이 뉴욕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이 폭풍 전야 같다고 하시네요. 왜냐고 물었더니 마치 2008년 경제 위기 직전처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로만 보시고요. 소비와 관련된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연간 소매 판매 증가율과 물가 지수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소비 국가죠. 소매 판매 증가율은 소비자 지출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당연히 오르는 게 좋겠죠. 소매 판매 증가율은 18년도에 저점을 찍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속에 3%대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꽤 높은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물가 지수를 볼게요. 인플레이션 지수라고도 하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물가 지수가 2% 미만이면 이를 2% 위로 올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고 반대로 물가 지수가 2% 이상이면 이를 2% 아래로 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의 물가 지수는 2% 살짝 아래 있죠. 굳이 이런 상태인데 내리거나 올릴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면 2% 부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비를 제외한 제조업 관련 지표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겠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미중 양국이 서로 싸우면서 설비 투자를 줄이니 제조업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조업 PMI 지수와 산업 생산 지수를 보겠습니다. 19년 8월 제조업 PMI 지수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PMI 지수가 50 이하면 제조업 둔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50 이하를 하회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경기 침체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 지수는 광공업 전체의 생산활동 동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로서 산업 생산율은 2018년도 피크를 찍고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연관된 설비 투자 증가율, 내구재 수주 등 여러 가지 지표도 계속 하락 중입니다. 종합해보면 미국은 지금 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신경 써야 하니 소비까지 파탄내면서 금리 인하를 노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게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소비와 제조업이 구분되어 있는 건가요? 제조업이 둔화되면 고용이 둔화되고 이게 바로 소비의 둔화로 나타나겠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부분에서 둔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조심해야죠.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세 번째, 미국 기업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항목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기업 실적이 좋지 않겠죠. 미국 기업 2분기 실적을 간단히 보면 최근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실적 예상치가 낮았습니다. 이런 낮은 예상치 가운데 2분기 기업 실적은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특히 주요 IT 기업인 MAGA, 마가의 실적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MAGA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 아마존의 앞 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앞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분은 이런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미국 주식의 단기 조정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식이 오르면 이런 종목 위주로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을 보면 주요 IT 기업, 부동산, 바이오를 제외한 대부분 섹터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치 역시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금 시간이 밤 1시입니다. 네 번째 이유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